이번 시간에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하고 SQL에 대해서 개념적인 이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SQL이라는 랭귀지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과정에 대해서 수업을 하게 될 텐데요. 그러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뭐고 SQL이 뭐냐라고 하는 거는 좀 기본적으로 아셔야겠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구조나 또는 테이블에 관련된 모델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리로 챕터가 준비가 되어져 있고요.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업하게 될 SQL 언어에 대해서 개념적인 이해를 하는 정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번 챕터 같은 경우는 그냥 저런 게 있구나 라는 정도로 그냥 듣기만 하셔도 충분할 정도의 난이도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이번 과정의 목표는 데이터베이스가 뭔지 정의를 해야겠고요. 그 다음에 RDB하고 RDBMS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얘네들이 무슨 뜻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의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RDB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느냐라고 하는 부분도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것과 더불어서 RDB를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인 테이블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각 테이블 간의 관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관계가 무엇인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쓸 때 사용하는 언어인 SQL 언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겠어요. 데이터베이스라는 용어는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사회적인 산물인 정보를 정리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제나 정치 사회 활동들이 없다면 당연히 정보는 발생하지 않을 거고요. 이런 사회 활동들을 통해서 발생하는 정보를 모아놓은 걸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근데 단순히 이런 정보를 모아놨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느냐? 그건 아니죠. 이렇게 수많은 정보들을 그냥 무작위로 모아놓으면 그냥 단지 쓰레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보를 모아놓은 것 중에 어떤 정보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르고 어떤 정보는 그냥 쓰레기라고 불러요, 실제로. 그러면 어떤 정보들을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르느냐라는 거죠. 물론 이제 IT 관련된 분야에서 나타나는 정보들만 모아서 따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임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베이스인지 모르고 사용하는 애들도 굉장히 많아요. 물론 명시적으로 얘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라고 하는 애들도 있지만 그냥 이것도 데이터베이스인가 라고 하는 애들도 있다는 거죠. 데이터베이스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서 책을 찾아야 되는데 도서관에 있는 책이 그냥 무작위로 한 10만 권 정도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서 내가 원하는 책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럼 그런 애들은 사실은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모아놨는데 그냥 정보를 모아놓은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찾을 수 있다면 그런 애들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이런 관점으로 확장을 해보면 사실은 명칭이 데이터베이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베이스인 것처럼 보이는 애들이 꽤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윈도우나 유닉스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 그 안에 파일을 무슨 단위로 저장하냐면 일정한 단위로 묶어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단위로 우리가 디렉토리나 폴더라고 하는데 얘네들도 일종의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웹을 사용하시죠? 그럼 웹에선 웹 서핑할 때 어떻게 하세요? 예를 들어서 마우스로 어떤 하이퍼링크 있는 부분을 누르면 좀 더 자세한 정보가 있는 페이지가 뜨잖아요. 그렇죠? 걔네들도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지금 수업 시간 하려고 한 데이터베이스는 정형화된 형태로 데이터를 모아놓은 것들을 주로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르겠다는 거죠. 그럼 이런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애를 관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용어를 사용하냐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로 DBMS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DBMS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의미하는데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고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환경을 제공해주는 일련의 소프트웨어들을 DBMS라고 부릅니다. 사실 DBMS는 파일 시스템을 이용한 데이터베이스, 계층형 데이터베이스, 망형 데이터베이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의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물론 최근에 대부분의 이런 데이터베이스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근간으로 해서 만들어지긴 하지만 예전에는 계층형 데이터베이스나 망형 데이터베이스도 많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게 돼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게 된 이유는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사회에서 만들어지는, 사회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데이터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형태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에 사회구조가 급격히 바뀌어서 사회구조 자체가 바뀌었다면 아마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현재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경제, 사회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들이 가장 쉽게 정리되는 형태가 바로 RDBMS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용 소프트웨어들을 RDBMS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들이 있고요. 이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들 RDBMS에는 굉장히 여러 종류들이 많아요. 오라클, SQL 서버처럼 여러분들이 유료로 돈을 내고 사용해야 되는 애들도 있습니다. DB2 같은. 그거 이외에 또 MySQL이나 또는 MariaDB처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들도 있습니다. 각 데이터베이스들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특징과 장점이 있겠지만 이 중에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쓰느냐라고 하는 건 순전히 사용자의 처해진 환경이나 사용자의 경제적인 요건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가장 최적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떤 특정 데이터베이스가 가장 성능이 좋다거나 또는 가장 나쁘다거나 이렇게 부를 수는 없어요. 각자 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즉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사회활동 부산물들로 나타나는 정보를 가장 쉽게 정리할 수 있는 형태의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게 됐고요.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유지하고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오라클이나 SQL 서버나 MySQL이나 DB2 같은 여러 종류의 데이터베이스 RDBMS들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RDBMS라고 하는 게 왜 현재 사회활동의 부산물인 정보를 정리하기 가장 적합한 형태로 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RDBMS는 모든 정보를 어디에 넣어서 관리하냐면 전부 다 이런 테이블에 집어넣어서 관리합니다. 즉 여러분이 RDBMS를 사용한다는 건 뭐랑 똑같냐면 테이블을 사용하는 것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즉 모든 정보는 테이블에 저장되고요. 이 테이블은 보는 바와 같이 이런 형태의 모습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형태의 모습이라고 하는 이 테이블의 형태는 RDBMS가 나온 이후에 나온 것들이 아니죠. 우린 이미 사회활동 내에서 이런 형태의 테이블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테이블이라 부르진 않고요.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도표나 표라고 부르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도표나 표라고 부르는 것들이 RDBMS의 기본 구조가 되는 테이블과 형태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별도의 컨버전 과정을 거치거나 또는 별개의 구조적인 논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데이터베이스로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은 SQL보다 좀 더 상위 단계에 있는 모델링이라는 과정을 정상적으로 배우셔야겠지만 어쨌건 RDBMS가 갖는 테이블의 형태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가장 쉬운 형태라는 겁니다. 그럼 테이블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테이블이 뭘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보통 우리는 컬럼과 로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때 컬럼과 로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건 그림에 보는 것처럼 자, 이 테이블에는 항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름이라는 항목, 성별이라는 항목, 생년월일이라는 항목, 부서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름은 뭘까요? 이름은 이걸 지금 사원의 정보를 저장하는 테이블이라고 보면, 표라고 보면 이름은 유비나 조조나 관우나 장비처럼 실제 사원의 이름이 되겠죠. 그리고 성별은요. 이 사원들의 성별이 될 겁니다. 유비도 남자고 조조도 남자고 관우도 남자고 장비도 남자네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생년월일이 바로 여기에 나오게 될 겁니다.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같은 이 수평선상에 위치하는 정보들은 전부 다 대상이 동일한 대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대상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행이라고 부릅니다. 행. 로우라고 부르죠. 그리고 또 같은 성격의 데이터들을 전부 다 모아놓은 애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컬럼, 열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보통 이거는 행이라는 단어를 주로 많이 쓰시죠. 로우라는 단어보다는 일반적으로 뭐 몇 번째 행 이런 말을 많이 쓰시는데 얘는 열이라는 단어보다는 아마 컬럼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실 거예요. 수업 시간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열하고 컬럼은 완전히 같은 뜻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행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셨죠? 행열이 바로 이렇게
생긴 자료 구조를 행렬이라고 합니다. 근데 잘 기억해 보시면 행렬이라고 하는 건 아마도 비슷한 형태의 구조를 어디서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즉, 사회활동에서 발생하는 표 이외에 컴퓨터 공부를 하다 보면 이렇게 생긴 애들이 있죠. 어떤 애들이 이렇게 생겼을까요? 아마도 프로그램 랭귀지를 조금 공부해 보신 분들은 2차원 배열이라고 하는 거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2차원 배열에서는 두 개의 첨자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배열을 2차원 배열이라고 부르죠. 실제로 모양도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데이터베이스하고 어떤 특정 프로그램 언어를 연동해서 사용을 할 때 보통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들을 배열에다가 이렇게 옮기는 패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때 1차원 배열이나 2차원 배열의 패치에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들이 바로 자료 구조의 유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건 중요한 건 테이블이라고 하는 건 항상 뭐와 뭘로 구성되냐면 행과 열로 구성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건 용어의 차이점인데, 누군가가 만약에 노멀하게 테이블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라고 하면 행과 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게 맞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이 테이블이 사원 테이블이라면 사원 테이블은 뭘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거기다 대놓고 행과 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보통 구체적인 테이블이 뭘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뭘로 구성됐다고 대답하는 게 맞을까요? 자, 이 테이블이 사원 테이블이라면 누군가 여러분에게 사원 테이블은 뭘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원 테이블은 이름 컬럼, 성별 컬럼, 생년월일 컬럼, 부서 컬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게 아마도 가장 좋지 않을까 싶어요. 즉, 구체적인 테이블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는 행과 열이라고 보기보다는 어떤 특정 컬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테이블에 들어있는 데이터의 단위라고 보는 게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 보통 사원 테이블의 구성 또는 뭐 학생 테이블의 구성 이런 말이 나오면 어떤 컬럼으로 구성되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게 일반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테이블이 어떤 컬럼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사실상 다 외우셔야 돼요. 그런데 보통 몇백 개에 달하는 테이블에 그 안에 있는 몇천 개에 달하는 컬럼의 구조를 다 외울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일부 테이블의 컬럼들은 보통 외우실 수 있고요. 일부 테이블의 컬럼들은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방법에 따라서 출력을 해 놓는다거나 메모를 해 놓으시면 SQL을 공부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RDBMS인데 RDB,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인데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구조는 테이블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릴레이셔널이란 말이 나오죠. 보통 우리가 이거 번역할 때 관계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참조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릴레이셔널. 물론 레퍼런스를 참조라고 하겠지만 비슷한 단어죠. 자,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인데 릴레이션은 무슨 뜻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죠. 릴레이션, 관계.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는 앞에서 봤던 테이블들이 그냥 단독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모든 테이블이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 라고 해서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자, 그럼 관계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죠. 자, 먼저 여기에는 무슨 테이블이냐면 아마도 이거 사원 테이블인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는 부서 정보가 저장된 테이블입니다. 자, 사원 테이블은 이름, 성별, 생년월일, 부서로 구성되어 있고요. 부서 테이블은요, 부서, 인원수, 사무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두 개의 테이블은 서로 단독으로 존재하는 테이블이 맞습니다. 이 테이블 별도로 존재하고요. 이 테이블이 별도로 존재하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조조가 근무하는 사무실이 몇 호예요? 라고 물어봤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 이거 대답하실 수 있나요? 아마 대답 못 하시는 분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자, 조조라고 하는 사람은 무슨 부서 사람이에요? 총무부서 사람이죠? 근데 총무부서는 몇 호실의 사무실을 쓰죠? 106호 사무실을 쓰죠? 그러면 조조는 몇 호 사무실에서 근무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106호 사무실에서 근무합니다 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사실 이거는 RDB에 대한 공부를 해서 아는 건 아니시죠? 이 표 자체가 사실은 사회적인 산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일반 교육을 받으셨다면 누구나 다 조조가 106호에 근무한다고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즉,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하는 이런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건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별도로 정의된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사회에서 사용하고 있던 것을 정의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이때 사원 테이블에 있는 이 부서라고 하는 이 컬럼과
부서 테이블에 있는 이 부서라고 하는 컬럼에는 어때요? 서로 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조조의 사무실 번호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알아낸 거냐면 사원 테이블에 있는 부서에 관한 정보하고 부서 테이블에 있는 부서에 관한 정보가 같은 값을 찾으신 거잖아요. 예를 들어 조조가 총무부인데 개발부 사무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건 얘기를 안 해도 알 수 있는 거니까요. 뭘 찾으신 거냐면 조조의 총무부를 부서에서 같은 값을 찾으신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 테이블 간의 관계들이 정의가 되고요. 어떤 테이블에 있는 정보를 다른 테이블에 있는 정보와 연관해서 같이 검색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방법들을 RDB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인이라고 해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때 이 컬럼과 이 컬럼은 서로 관계가 있고요.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자면 사원 테이블에 있는 부서가 부서 테이블에 있는 부서를 참조합니다 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테이블들의 이런 컬럼에 있는 데이터들이 서로 참조 관계에 있는 테이블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 이걸 우리가 RDB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걸 운영 관리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로 RDBMS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시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런 RDBMS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언어를 공부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공부하는 언어는 SQL 언어라고 하는 언어를 공부합니다. 자, 원래 SQL 언어라고 하는 건요, 표준화된 언어는 아닙니다. 원래는 IBM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서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언어예요. 그런데 이 언어를 미국 정부가 사실은 뭐 표준화 협회라고 해도 될 텐데 표준 언어로 제정을 한 겁니다. 자, RDBMS 소프트웨어는 굉장히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사용하는 오라클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DB2도 있고 MS SQL도 있고 MySQL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표준 언어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오라클을 사용할 때 사용했던 어떤 기능하고 SQL 서버를 사용했던 기능하고 MySQL을 사용했을 때 썼던 기능들이 다 비슷비슷하지만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이 서로 다 다르면 모든 데이터베이스 시스템들을 전부 다 따로따로 공부해야겠죠. 그리고 또 오라클에서 데이터를 검색했다 하더라도 SQL 서버에 가시면 데이터를 전혀 검색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들이 표준적인 SQL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안에 있는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놓은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라클을 배운 사람이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SQL 서버에서도 데이터를 볼 수 있을 거고요. 또는 뭐 MySQL이나 DB2에서도 데이터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RDBMS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표준적인 언어인 SQL 언어를 알게 되면 이 안에 있는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법이 전부 다 비슷비슷해진다는 거죠. 사용자의 가용성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나머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대해서는 좀 더 적은 양의 공부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SQL 언어를 쓴다고 해서 모든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안에 있는 SQL 언어가 다 정확하게 똑같지는 않습니다. 약간씩 다른 측면들이 있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조작하는 방법들은 표준에 호환되기 때문에 굉장히 범위가 넓은 공부를 한 방에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기는 거죠. SQL 언어라고 하는 건 그래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겁니다. 정확하게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느냐. 사실 데이터 조작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작업이 출력인데 뭐 화면에 출력하든 어디에 출력하든 출력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SQL의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면 정확한 데이터를 출력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게 SQL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겠죠. SQL이라고 하는 언어는 그래서 영어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언어입니다. 보통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때 굉장히 힘들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SQL 언어도 영어로 돼 있다 보니까 실제로 영어에 울렁증 있는 사람은 이거 굉장히 어렵게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별로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SQL 언어를 구조하고 만들 때 영어를 참조해서 만들긴 했지만 언어 자체를 제한했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한 형태의 구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SQL을 구성하는 언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죠. 여기 나와 있는 게 답니다. SQL 언어는. 여기 보시면 SQL 언어를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구별하고 있네요. DML 언어, DDL 언어, DCL 언어, TCL 언어. 자, 먼저 DML 언어를 보면 DML 언어는 Select, Insert, Update, Delete 이렇게 4가지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4가지 구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4가지 구문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데이터를 조작하는 겁니다. 어디에 있는 데이터요?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요. 즉 테이블 안에 있는 데이터를 Select는 검색하는 거고요. Insert는 테이블 안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거고요. Update는 테이블 안에 있는 데이터를
수정하는 겁니다. 딜리트는 테이블 안에 있는 데이터를 삭제하는 거겠죠. 근데 이런 작업들이 다 어떤 레벨에서 이루어지냐? 행 레벨에서 이루어집니다. 즉, 행 단위에서 셀렉트하고 인서트하고 업데이트하고 딜리트하게 되는 거죠. 이것 말고 다른 형태의 조작하는 언어가 있으면 힘들겠지만 다른 형태의 언어는 없습니다. 네 가지만 알면 여러분이 테이블 안에 있는 데이터를 조작하는 모든 작업을 수행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DDL 언어는 어떤 거냐면 데이터를 조작하는 게 아니라 테이블을 조작한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즉, create는 테이블 자체를 생성하고요. alter는 테이블의 구조를 바꾸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드랍은 테이블 자체를 삭제합니다. 딜리트랑 비슷한 건 뭐냐면 뭔가 지운다는 건 비슷해요. 하지만 딜리트는 테이블 안에 있는 데이터, 즉 행을 지우는 목적으로 사용하고요. 테이블 자체를 지우고 싶으면 드랍이란 명령을 사용하시게 되는 거죠.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이런 테이블 같은 오브젝트의 이름을 바꾸는 rename이라고 하는 명령어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DCL 언어가 있는데요. DCL은 어떤 언어냐면 이거는 우리가 오라클 설치할 때 간단하게 한번 봤지만 그랜트, 리보크처럼 권한을 할당할 때 그리고 권한 할당을 해제할 때 이때 사용하게 됩니다. 잘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데이터베이스만 공부하는 경우에는 그냥 DML, DDL, DCL로 볼 수 있겠지만 혹시 정보보안과 관련된 공부를 하는 경우 이 문장들이 갖는 보안상의 레벨이 전부 다 다르다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보통 일반 보안 레벨에서는 DML만 사용할 수 있게 하고요. 그 다음에 보안 레벨이 좀 더 높아진 사람은 DDL, 더 높은 사람은 DCL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하고 같이 사용하는 언어가 바로 TCL 언어인데 얘는 주로 데이터 조작과 관련된 언어입니다. 즉, DML 언어에 부가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라는 작업은 기본 작업 단위를 트랜잭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TCL 언어는 트랜잭션을 조작하기 위한 언어입니다. 커밋은 트랜잭션을 정상 종료하는 거고요. 롤백은 트랜잭션을 취소하는 것들입니다. 이 트랜잭션과 관련돼서는 필히 같이 공부하셔야 되는 게 락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챕터에서 따로 이 부분과 관련된 공부는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QL 언어는요, 영어랑 굉장히 유사한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즉, 다른 프로그램 랭귀지에 비해서 자연어에 아주 가깝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SQL 문장은요, SQL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 할지라도 읽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SQL 언어의 문장을 읽으면 컴퓨터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얘가 대강 무슨 일을 하는지 정도는 유추해낼 수 있을 정도로 문장 구조가 아주 쉽게 되어 있습니다. 단, 우리가 좀 이 SQL 언어를 공부할 때 좀 힘든 점 중에 하나는 영어를 공부할 때 힘든 점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우리가 좀 보통 사용하는 언어는 언어의 순서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언어인 반면에 이 영어 같은 언어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SQL은 영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 문법이 굉장히 중요한 언어입니다. 문법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한국어 같은 이런 문법과 상관없이 쓸 수 있는 언어에 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아주 단순합니다. 문법이 고정되어 있다고 해서 배우기 어렵다는 뜻이 아니죠. 문법이 고정되어 있으면 오히려 더 배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SQL 같은 경우는 문장의 개수도 몇 개 안 되고요. 문법 구조도 완전히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자연어에 비해서 월등히 쉽습니다. 배우기는. 아마 일반 프로그램 랭귀지에 비해서도 훨씬 배우기는 쉬우실 거예요. 물론 아주 고난이도의 어떤 튜닝된 문장을 사용하는 건 어려울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입문하는 단계에서는 가장 쉽게 배울 수 있는 언어가 SQL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SQL은 프로그램 랭귀지가 아니기 때문에 비절차적 언어입니다. 그래서 조건문이나 순환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최근에 나온 SQL문들이나 함수들을 이용하면 조건문을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프로그램 랭귀지에서 사용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제약이 없는 조건문은 아닙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랭귀지 C 언어나 자바나 또는 파이썬 같은 랭귀지에서 제공하는 그런 형태의 조건문은 없어요. 하지만 그런 형태의 조건문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해주는 비슷한 형태의 함수랄지 비슷한 형태의 조건 구문들은 존재는 합니다. 그리고 순환문이 없기 때문에 얘는 뭐가 불가능하냐면 일반적인 절차적 프로그램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SQL 언어가 배우기도 쉽고 구조도 단순한데 이걸로 프로그램 짜면 아주 좋겠죠. 그래서 실제 SQL 표준 안에는 그런 기능은 없겠지만 각각의 데이터베이스 RDBMS를 생성해내는 벤더들이 여기에 절차적인 언어 특성을 집어넣어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SQL 언어는 항상 표준안이 제공되기 때문에 이 표준안에 따라서 뭔가를 수행하시게 되면 100%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시스템에 SQL 언어를 이용해서 데이터에 액세스하는 것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이 정도가 보통 우리가 SQL을 배우기 전에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상당수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테이블의 형태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습 시간에 사용하는 테이블의 형태들인데, 이전에 앞에서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예제용 테이블들을 만드는 과정을 수행을 하셨을 거예요. 그때 만들어진 테이블의 목록을 이제 몇 가지만 좀 보겠는데요. 일단 실습 테이블들은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EMP 테이블, DPT 테이블, 쌀 그레이드 테이블, 스튜던트 테이블, 프로페서 테이블, 코스 테이블, 스코어 테이블, SC 그레이드 테이블. 이 테이블들의 각각의 내용은 EMP 테이블은 사원 정보가 들어있고요. DPT 테이블은 부서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쌀 그레이드 테이블은 급여 등급 정보가 들어있고요. 스튜던트 테이블은 학생, 프로페서는 교수, 코스는 과목, 스코어는 기말고사 점수, SC 그레이드는 점수 등급이 들어있습니다. 자, 앞에서도 그런 얘기 했었죠. 예를 들어서 테이블이 뭘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라고 하면 행과 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도 되지만, 제가 물어볼 때 EMP 테이블이 뭘로 구성되어 있죠? 라고 물어보면 그때는 EMP 테이블을 구성하는 컬럼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경우라 그랬죠. 그래서 EMP 테이블을 구성하는 컬럼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라고 하는 건 이 표에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이 앞으로 SQL문을 작성할 때 필히 알아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DPT 테이블의 DNO라는 컬럼에 부서명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SQL문을 작성하실 수가 없어요. 여기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외우려고 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이렇게 표로 만들어진 이유는 뭐냐면, 이 내용을 인쇄하시거나 어디 기록해 놓으시고 SQL문을 작성할 때 계속해서 참조해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런 방법 말고 ERD라 그래서 테이블의 모습을 좀 더 구조적으로 간편하게 그리는 구조도 있어요. 근데 그것들은 수업 시간에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이런 각각의 테이블의 상세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따로 메모를 해 놓으시거나 또는 이 페이지를 출력을 하셔서 SQL 수업을 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옆에 두시고 보시면 익히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주로 본문을 설명할 때는 EMP 테이블이나 DPT 테이블 같은 요 테이블들을 많이 사용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 과정마다 실습이 있을 텐데, 예문이 있을 텐데, 그 예문들을 여러분이 직접 풀어보실 때는 여기 있는 스튜던트, 프로페서, 코스, 스코어 같은 테이블들을 아주 많이 사용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진행을 한다면 아마 여기 있는 컬럼들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일부러 외우려고 외우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외워지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각각의 클립들, 교육 과정들을 한 절반 정도 이상 했음에도 불구하고 컬럼의 이름이나 테이블의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마도 실습을 제대로 안 하셨을 거예요. 실습을 꾸준히 진행을 하시면 자연스럽게 외울 수 있는 것들이니까요. 억지로 외우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